네, 뜨거운 이슈를 풀어드릴 킹스맨 두 분 직접 모셨습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 박석원 YTN 앵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김한 기자는 네. 배우로 등극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했는데 네. 그 넷플릭스에서 주말 기준 지나면서 한국 영화 1위. 그래서 제가 1위인데 자꾸 김한 기자가 나오길래 네. 아니 저런데 자꾸 1등으로 나와도 되나 싶기도 한데. 네, 아니 뭐 저희가 취재했던 그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엠번방 관련된 네. 문제를 다큐 영화로 제작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좋은 반응 얻고 있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다. 뭐 이런 평가와 함께 그 지금 넷플릭스에서 순항 중인데요. 제목은 사이버 지옥 엠번방을 무너뜨려라입니다. 자, 뭐 그 말고도 김한 기자가 뭐 하는 일 요새 눈에 많이 떠요. 네. 지금 경기도지사 네. 선거에서 이 KT 채용 비리 논란, 네. 이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기사를 네. 보도를 김한 기자가 한겨레 신문에서 했던 걸로 네, 보이는데. 당시 이제 김성태 의원 딸이 예. 부정 채용됐다라는 의혹을 저희가 보도했었고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확정이 된 건인데요. 네. 이 김은혜 후보 관련 건은 당시 이제 재판을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 청탁을 했던 이가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으로 당시 이제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김은혜 후보가 추천했을 뿐 부정 청탁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갈림길은 추천만 했으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으면 이제 뭐 추천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누군가를 추천한다라는 건 너 여기 지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과정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1차에서 이제 불합격을 했는데 그게 합격으로 바뀌었다라는 그게 좀 거거든요. 문제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뭐 공개 채용 절차에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성호 앵커. 예. 자, 첫 번째 소식 빨리 시작해 보죠. 예. 첫 번째 소식 한미 네.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미국 기자의 돌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입니다. 예.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두 정상 공동 기자회견 시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 말미에 그 미국 측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에 왜 남자만 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 그 밑에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여성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각에 많은 여성을 발탁하지 못한 게 그만한 위치에 여성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끝으로 그래서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내각에서 여성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한 명뿐이고 범위를 조금 넓혀도 여성이 좀 많이 적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자 질문이 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배경이 됐었고 네. 또 여느 정상회담 기자회견과는 굉장히 또 이례적인 사례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이런 어떤 회담에서 기자가 상대국 그 내각 인사에 대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는 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각국의 기자들은 각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의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해당 다른 국가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중계되고 라이브로 나가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더 예리한 질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자기가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질문을 찾는 게 일반적인데 예. 근데 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질문이 나왔고 나온 이유가 뭘까를 하고 현장에서도 있었던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문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해서 물어봤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국 정도 그 질문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정도 되는 규모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여성들의 입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제 어떤 본인의 의구심 그리고 이제 이게 질문한 이후에 단순히 이 기자의 궁금증이라는 게 아니라 그 기사로 반영이 됐거든요. 반영이 돼서 이제 그 지명 기사로 게재가 됐는데 뭐 그런 걸 보면 한국의 이번 이제 내각 구성에서 굉장히 좀 외신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성평등이나 성격차 문제에서 좀 문제를 드러냈다. 이거를 이제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답변은 충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뭐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게 제목으로 뽑힐 정도로 좀 약간의 뭐 침묵도 있었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 못했던 질문이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아하. 애초에 그 서면 질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런 것들이 후보자 시절에 논란이 됐었는데 발언을만 놓고 보면
구조적 차별이 있다라는 인식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렇게 명확한 인식을 혹은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뭐 궁색한 책임 회피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뭐 일단 인사 자체가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인사가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 41명 차관급으로 넓혀서 41명 인사 가운데 딱 2명만 여성을 임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네.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상황 논리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얘기해도 좀 궁색하다 이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미있는 농담 예, 좀 있더라고요. 묘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정상 기자들 질의응답하는 방식이 한국 한 번, 미국 한 번, 한국 한 번, 미국 한 번 이렇게 순서로 양국 기자 2명씩 총 4명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사전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손을 들면 각국 정상이 질문자를 지목해서 질문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사회자도 기자회견 시작부터 한국 기자는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는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해달라 이 좀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한국 기자들, 국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이대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개 질문했는데 반대로 미국 기자 두 번째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해서 묻고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그리고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재감 요구에 대한 입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미국 기자 질문 순서가 왔을 때 네 번째에 사회자가 거듭 미국 기자는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하나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은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농담을 던지면서 좀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또 내가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프로텍팅 힘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합의된 사항을 어기면서 각자 그 미국 기자가 이렇게 한 게 이유가 뭘까요? 시간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기자들은 이제 이 정도의 취재원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이 직접 네.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형식 자체가 기자들에게 좀 더 많은 좀 양해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싱턴 포스트가 기자회견 끝난 이후에 네. 그 쓴 기사의 제목이 한국 대통령은 젠더 불평등 압박에 불편함을 드러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쨌든 대통령 취임된 지 얼마 안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시 뭐 이 현안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걸 이제 미국 기자도 한국 기자도 사실 이제 궁금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치 경험이 오래된 관록 있는 정치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대처가 가능한 정치인일 텐데 그러니까 요 좀 뭐라 그럴까요? 요 불균형, 밸런스 요런 거를 좀 드러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말이 또 화제가 됩니다. 네, 그 공식 만찬 장소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첫 만남 가졌는데 김 여사가 이날 저녁 환영 만찬 장소에 윤 대통령과 함께 깜짝 등장을 한 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윤 대통령과 저는 메리드업한 남자들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남자보다 훨씬 훌륭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뭐 유머러스한 의미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 석상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이야기 꺼내면서 거듭 뷰티풀,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또 연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arried up, beautiful 이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네. 첫 외교 무대 어땠습니까? 뭐 적극적인 데뷔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식 일정에 참석하진 않았고 인사만 나눈 정도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 워낙 언론 노출이 적었고 외교적인 공식적인 이런 행사에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예. 뭐 화정 정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리드업이라는 농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식으로는 이게 농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서로 생각해 보면 약간 불편한 얘기일 너 수도 결혼 있는데 잘했다 이건가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했다고 하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양쪽에서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뭐 네.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유머러스한 상황도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구두 화제가 됐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조언이었다면서요? 네,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이런 것까지 보도가 돼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네. 드는데 어쨌든 뭐 구두도 화제가 됐고 뭐 슈트도 또 뭐 다른 의미로 화제가 네.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외교무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런 외교적인 현안 이슈만큼이나 뭐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뭐 취임한
굉장히 단기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만큼 좀 본질적인 내용의 언론도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대면 만남은 무사히 됐지만 전화로 대화는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저녁에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네. 그러니까 무산된 만남 대신 이뤄진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이날 경남 양산 자택에서 한 10분 정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마치고 공식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나눈 통화인데요. 네.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퇴임 인사 직접 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통화할 수도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 갖고 한미동맹 강화의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걸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내준 선물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녹여서 십자가를 만들어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루 전날에 갑작스럽게 대면 만남을 취소를 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대통령 재임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 미국 쪽에서 연락이 왔고 퇴임 이후에도 만날 수 있냐라는 제안을 미국 측이 미국이 먼저 한 네, 거죠. 먼저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직전에 어떤 이유인지 뭐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취소가 됐는데 뭐 이를 둘러싸고도 어쨌든 이 일정상의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이 대화 만남을 통해서 논의하려고 했던 주제가 미리 공개됐기 때문에 취소된 건지 뭐 등등을 두고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라서 좀 예민한 시기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백악관이 고려를 했을까요? 뭐 그건 백악관의 고려 대상은 아니었을 것 같고 우리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고려할 수는 있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정확한 이유인지는 지금 뭐 아직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상에 좀 빡빡한 일정이 있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방한한 기간 동안에 그 북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북한의 유화적인 메시지로 드러내진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네, 자, 두 번째 소식 노무현 전 대통령 소식인데요. 오늘 13주기 추도식인데 범야권 인사들이 다 집결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롯해서 친노, 친문 등 범야권 인사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합니다. 오후 2시에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리는데요. 문 전 대통령 내외 그리고 이낙연,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 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비롯해서 윤호중,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대다수 다 참석할 거로 보이고요. 네.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현 정부 인사들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는데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등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선거 앞두고 추도식 열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권, 야권 다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네. 워낙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어제 저녁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열렸던 열린 음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음악회. 자, 이번 13주기 추도식 6월 지선을 앞두고 특히 민주당이 기대와 좀 의미를 많이 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인사들 대거 참석합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 앞두고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악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가결 논란 등 당 지지율이 올해 최저치인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추도식을 통해서 6일 지방선거를 열흘 남겨두고 급락한 당 지지율을 반전시킬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 결집, 중도 무당층,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여당한테는 호재가 계속되잖아요. 네. 출범, 청와대 개방, 거기에다가 한미 정상회담 등등 여당 지지율은 좀 오르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선거 앞두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기회가 별로 없었어 갖고 이거라도 마지막 기회다. 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는 투표율 자체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굉장한 여전히도 그 호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 5.18에서부터 이제 5월 18일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까지 이어져 오는 흐름이 민주당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표를 집결시키는 시기여야 되는데 일단 5.18 관련해서 효과가 좀 많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좀 비껴갖고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후 여론 흐름 어떻게 될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 오늘 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 지난 9일 퇴임 이후에 2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예. 드러내는 건데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게 2017년 이후에 5년 만입니다. 그때 네. 당시에도 뭐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 오는 것이 마지막일 겁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임무를 다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퇴근길에도 또 시민분들에게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묘하게 이렇게 좀 닮은 워딩이 있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문재인 정부 뭐 비서실에서 유영민, 서훈 전 실장, 유현상, 이철희 수석 등도 오고 아마 대거 참석해서 또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야당을 위한 메시지 나올 수 있을까요? 지선. 뭐 야당을 위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진 않겠지만 예. 현 정국에 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소외 이런 것들은 그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건 나올 수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을 감안하면 아주 뭐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추도식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높았고 퇴임 예. 당시에도 40% 이상이니까. 여러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돌파해갈 마지막 전략을 찾을 가능성 이런 거는 여전히 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킹스맨 김한 한길의 기자, 박석원 YTN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